네, 반갑습니다. 건설재료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시멘트의 화학 성분 그리고 시멘트의 조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화학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리카, 알루미나, 그 다음에 석회 이 세 개가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산화철, 마그네시아, 아황산 등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기본적인 거는 우리 세 가지 주요 성분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멘트를 제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시멘트의 성질이나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잘 모른다고 해서 어려운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여기에 대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멘트에 대한 그 성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열 감량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시멘트를 약 950도에서 1050도에까지 올려서 열을 가했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그 높은 온도로 태운다. 이렇게 높은 강한 열을 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타겠죠. 그래서 이제 타고 나면은 중량이 감소가 될 건데 그 중량 감소량을 강열 감량이라고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타는 거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불순물이나 물, 그 다음에 탄산가스, 자, 이런 그 성분들이 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강열 감량은 적은 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불순물이나 물이나 탄산가스가 없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선한 시멘트, 풍화가 되지 않은 그런 신선한 시멘트의 강열 감량은 보통 0.6에서 0.8% 정도 되더라 하는 이야기고, 자, 밑에 보면 시멘트가 풍화가 되면 강열 감량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풍화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가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 이게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풍화가 되면 어떤 점이 안 좋으냐 하면 이 시멘트 입자들이 서로 뭉쳐집니다. 자, 뭉쳐지고 내부에 물 성분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표면적이 적어지고 분말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말도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강열 감량은 적은 것이 좋고 풍화가 되면 증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용해 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멘트를 염산 및 탄산 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남는 부분, 자, 이것을 불용해 잔분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밑에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불용해 잔분은 그 양이 소성 반응의 완전 여부를 알아내는 척도가 된다 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신선한 그런 시멘트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에서 0.6% 정도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용해 잔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성 반응이 잘 되었는가, 완전히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자, 그런 척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던 강열 감량, 그 다음에 불용해 잔분, 자, 이 두 개 정도만 일단 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으나,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잡한 화학 기호를 알아가면서 이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링커의 조성 광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것도 1882년에 어떤 현미경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의 광물을 규정을 해서 이 각각의 광물들에 대한 그 이름이라든지 화학식이라든지 특징, 성격, 성질 이런 거를 규정을 해 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표 2의 4를 보면 시멘트의 화합물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뭐 광물명이나 화학식 이런 복잡하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화학명으로만 보면은 규산 3석회 C에 3S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규산 2석회 C에 2 그리고 S, 그다음 알민산 3석회, 자 여기 C에 3에 A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알민산 철 4석회 C에 4니까 4석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알민산 철은 F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는 규산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C는 석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A는 알민산, 그 다음에 F는 철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 주요 화합물의 즉 광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광물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주요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순서 밑에 거는 좀 바뀌었죠. 아래 위가 뭐 크게 바뀌었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광물의 특성을 보면 이제 시멘트를 구성하는 광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물이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강도가 커진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광물이 많이 들어가면 또 어떤 강도가 커진다. 요걸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보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생각할 것이 3이 들어가면 3자, 그죠? 규산 3석회, 알민산 3석회와 같이 3자가 들어가면 조기 강도가 크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 강도가 크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시멘트가 물과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수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화 반응을 하면서 시멘트가 응결과 경화가 되면서 굳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화 반응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한다. 즉 열이 높게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빨리 강도가 발현이 됩니다. 빨리 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자가 들어간 거는 조기 강도가 크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자가 들어간 것들은 수화 반응을 하면서 수화열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빨리 굳는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를 보면 여기 조기 강도가 있고 장기 강도가 있죠. 조기 강도, 장기 강도, 그다음에 수화열, 화학 저항성, 건조 수축.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화합물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더 보면, 자, 3자가 들어가는 규산 3석회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기 강도가 커지고, 자, 조기 강도 크다는 이야기는 수화열은 일단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조기 강도 대, 수화열 중, 조기 강도 대, 수화열 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규산 3석회, 알민산 3석회는 조기 강도가 크다. 그리고 수화열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굳으면 열이 빨리 난다 그랬습니다. 열이 나면서 나중에 식으면서 내부에 어떤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온도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수축이 빨리 되고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규산 3석회는 조기 강도가 크다. 수화열이 중간이니까 좀 높은 편이고 이럴 때 건조 수축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알민산 3석회 역시 조기 강도 크다. 수화열이 높게 발생한다. 그러면 건조 수축도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3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2자가 있죠. 규산 2석회하고 알민산 철 4석회가 있는데, 자, 보다시피 이거는 조기 강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규산 2석회는 장기 강도는 높죠. 자, 조기 강도가 두 개 다 이렇게 낮다는 이야기는 수화열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화학적인 저항성은 큽니다. 왜 크냐 하면은 아무래도 건조 수축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적게 일어나면 균열이 적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화학 저항성은 크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이제 되죠. 3자 들어간 거는 조기 강도 크고 수화열 높고, 그 대신에 건조 수축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건조수축이 많이 생기면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물의 그 함유 비율을 보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뭐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따라서 여기 보면 규산 3석회나 규산 2석회 등등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광물들의 특성이 어떤 거다 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3자 들어가는 규산 3석회의 성격은 간단하죠, 그죠? 조유강도가 큰 거는 수화율이 높고, 그죠? 반대로 건조수축이 크다. 뭐 그런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함유 비율을 한번 슬쩍 보고, 자, 그 다음에 클링커 화물의 재량과 압축 강도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규산 3석회, 그 다음에 규산 2석회, 알민산철 4석회, 그죠? 자, 여기서는 알민산 3석회, 알민산철 4석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압축 강도, 종축, 즉 세로축은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로축은 재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를 이렇게 물과 섞었을 순간을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는 것을 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즉 콘크리트의 나이입니다. 시멘트의 나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일, 28일, 90일, 180일 쭉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보통 시멘트의 압축 강도를 기준을 며칠을 한다?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굳기 때문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28일 만에 나오는 강도를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는 7일 만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규산 3석회 들어간 놈은 굉장히 조기 강도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거를 볼 수 있고, 알민산 3석회나 알민산철 4석회는 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압축 강도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멘트의 일반적 성질을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했죠. 시멘트의 수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멘트는 물과 접하면 시멘트 중의 수경성 화합물이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수화 반응 또는 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수화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반응을 해서 수화 반응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굳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굳어갑니다. 자, 굳어갈 때 자, 여기 보면 응결과 경화라고 되어 있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응결 이제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응결이라고 하고, 경화는 말 그대로 딱딱해져가는 것을 경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은 것을 시멘트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멘트 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화에 의해서 유동성과 점성을 상실하고 고체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화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세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무스 바르고 할 때 세팅도 바람에 안 날리게 탁 세팅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응결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KS 규격이죠. KS 규격에서는 응결의 시작과 끝, 처음 응결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응결이 끝나는 시간을 첫 초결을 1시간, 그 다음에 종결을 10시간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KS 규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결은 그러면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말도가 크면은 응결은 빨라진다. 자, 우리
분말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미세한가 하는 것을 분말도라고 합니다. 자, 분말도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응결이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분말도가 크면은, 즉 아주 미세하면은 물하고 접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말도가 크면은 물과 닿는 면적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시멘트 입자가 이만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가 물하고 접하는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큼, 이만큼이 물하고 접하는 면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게 쪼갰다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면적에다가 추가로 보다시피 요런 면적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좀 더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다 하면은 또 이만큼의 면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분말도가 크면은 물하고 접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응결이 빨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민산, 삼석회가 많을수록 응결은 빨라진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도가 높아지면 응결이 빨라진다. 아까 얘기했죠. 수화열이 높으면 응결이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빨리 굳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하고 겨울에 타설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름이 훨씬 더 빨리 굳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습도가 낮으면 응결이 빨라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멘트에 물을 섞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빨리 안 굳습니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고, 물이 작으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굳습니다. 자,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응결은 빨라진다. 석고가 많이 들어가면 응결이 지연이 됩니다. 자, 석고 아까 우리 앞에 나왔죠. 석고가 많이 들어가면 응결이 늦어진다. 그 다음에 물 결합제 비가 많을수록 응결은 지연된다. 자, 이것도 역시 뭐 적어서 한번 알아보면은 물 시멘트비라고 하는 거는 물 시멘트비라고 할 수도 있고 물 결합제 비라고도 하는데, 물은 W죠. 시멘트는 물 시멘트비, 이거는 이제 물 시멘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물 결합제 비라고 할 수 있죠. 왜? 물하고 시멘트를 결합제라고 본다면 역시 물 결합제 비 또는 물 시멘트 비라고 부릅니다. 자, 보다시피 C분의 W죠, 형태가. 자, 그러면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다 또는 크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습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습도가 높으면 응결이 느려지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풍화된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응결이 지연된다. 자, 풍화됐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풍화됐다는 이야기는 시멘트가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이렇게 만나서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원래 이런 애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이 자꾸 작아지죠.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아까는 이만큼의 그 면적이 있었는데, 물하고 접하는 면적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응결이 그 풍화가 되면은 이 시멘트가 결국은 이렇게 뭉쳐집니다. 나중에 풍화가 다 돼버리면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풍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 응결이 지연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죠. 응결이 끝난 시멘트의 경화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열의 생성이 정대되며 시멘트 입자 사이가 치밀하게 채워지면서 경화가 진행된다. 자, 경화는 굳어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